그 현상이라고 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적 흐름이라는 것은 이무이에 혹은 어떤 제도적 틀을 갖추지 않은 사회가 있고 그 사회와 그 사회 내에 있는 뭐 사람들이나 단체들이나 뭐 이 조직들이 일종의 거버먼트라고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사회가 통제하고 규정하고 참여하는 그것이 바로 그 근대적 의미의 그 시민사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걸 논의가 조금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거버먼트가 점점점 확장돼 가지고 사회 전체를 뒤집어 씌워서 거버먼트와 사회가 일치될 때 그것이 바로 헤겔의 국가론입니다. 그리고 그 헤겔의 국가론에서 그 거버먼트를 혁명 세력이 혹은 프롤레타리아가 권력 구조만 바꾼 것이 바로 그 막스의 개념이다, 혁명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왜 이런 그 정상적인 구조의 시민사회론이 형성되지 않고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이 왜 형성되고 확산되었냐 하는 것은 그 전적으로 1990년대 초에 그 공산주의 이론과 그람시의 시민사회 개념을 한국의 계급투쟁론 내지는 소위 사회변형론의 일환으로 한국 사회에 수입해서 확산시켰기 때문입니다. 1990년 초에 80년대 후반부터 90년 초에 사회주의권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한국으로 얘기하면 민중투쟁론에 입각한 세력들이 공산주의의 붕괴로 대부분 와해가 됩니다. 그 와해되는 현상에 어떻게 새롭게 변신해서 나아갈 것인가를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일종의 변형 그 투쟁 전략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러시아, 소련과 같은 국가를 소수당에 의해서 소수파에 의한 국가를 장악하고 장악된 국가에 의해서 전체 사회를 장악하고 틀어지면 된다라는 것이 일종의 그 러시아 막스 레닌의 소련 혁명인데 그 소련 혁명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라는 것이 하나의 문제의식이고 두 번째 문제의식은 지금 공산주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막스 레니니즘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바로 변형주의적 혁명 전략을 채택하는 그 그람시의 그 변형주의적 혁명론입니다. 여기에서 변형적 투쟁 전략이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그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정부와 국가를 공격하기보다는 사회를 먼저 국가와 분리시키고 그 분리된 시민사회를 전취한다. 장악을 하고 그 시민사회의 힘으로 결국 그 정부까지도 장악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급투쟁론의 한계를 절감하면서 국가와 분리된 의제적 시민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 시민사회의 힘으로 국가를 포위하고 그 국가를 궁극적으로 대체한다 혹은 차지한다라는 것이 그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입니다. 이것은 반체제적 시민사회론인데 이 반체제적 시민사회론이 80년대 후반에 한국 사회에 확산되는데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증폭시킨 것은 92년도에 한국정치학회와 한국사회학회의 합동학술대회였습니다. 이때 출연한 사람들이 바로 한완상 뭐 통일부총리도 했고 교육부총리도 했었습니다만 한완상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강정구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후보였던 손학규 뭐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서 당시 제기한 것이 바로 그 반체제적 시민사회론입니다. 당시 한완상 그 한국사회학회 회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그 17년 전입니다만 오늘 상황에서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은 새롭게 조망돼야 된다. 그람시의 통찰력을 참고할 때 계급운동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정확하게 조망할 수 있다. 다시 얘기하면 계급운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롭게 변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서는
그람시의 그 진취전적 시민사회론을 가지고 계급투쟁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 상황에서 계속 우리 상황을 얘기하는 것은 계급투쟁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 상황에서 진취론적인 시민운동은 매우 적합하고 필요하다. 시민운동과 계급운동은 상호 보완적이다. 따라서 문제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성공적으로 일어나기 지극히 어려운 오늘의 현실에서 누가 한국 민중을 끌고 나갈 수 있느냐에서 바로 그람시의 진취론적인 시민사회론이 적합하다. 그것은 그 이후에 뭐 손학규, 강정구, 최장집 이런 교수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누적적으로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반체제적 시민사회론의 그람시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모델적인 계급투쟁 혁명 모델을 달리 어떻게 한국 사회에 만들어낼 수 있냐 하는 그것이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분리된 시민사회론이고 국가와 정부를 공격하고 포위하기 위한 시민사회론으로 정립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9페이지에 간단하게 제가 그림으로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봤습니다. 막스는 그냥 하부구조와 상부구조, 이거 막스 레닌적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앤토니오 그람시의 시민사회론을 보면은 정치사회가 있고, 이 정치사회는 권력입니다. 정부입니다. 이건 강제와 무력과 공적 영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지배 영역인데, 이 정치사회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를 장악해야 되는데, 이 시민사회는 바로 이데올로기 투쟁이고 동의를 얻어내기 위한 투쟁이고 공적 영역 이외의 사적 영역의 투쟁이고, 이것은 헤게모니 투쟁이다.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이데올로기를 장악하고, 그래서 문화투쟁이 나오는 것은 언론투쟁이 나오는 것이고 다 그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투쟁, 동의투쟁, 시민단체적 NGO죠. 사적 영역의 투쟁을 통해서 헤게모니 영역을 장악하고, 이 헤게모니에 의해서 정부를 공격하고 포위하는 방법이 계급투쟁보다 현대사회보다 진전된 투쟁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전략론적 NGO 활동, 시민단체, 각종 활동은 이 근거 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길 교수도 시민사회를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 곧 민중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한국사회에서 반체제론적, 다시 얘기하면 진취전적 사고와 계급운동 및 투쟁론에 입각한 우회 공격 전략으로 시민사회론이 나타나고, 그 연장선상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요구하거나 또 활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한국에서 나타나는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한 특징은 체제 변혁적 목표에 기반한 계급투쟁론적 목적과 시각이 지배론적으로 반영됐고, 그 계급투쟁론을 보완하기 위한 우회 공격으로서 형성된 시민사회론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정상적인 시민사회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룬 보편적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론이 전혀 배제되어 있고, 러시아 혁명을 기본 틀로 해서 그 러시아 혁명이 한국 사회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회 공격을 통해서 권력 장악을, 체제 변혁을 이룰 수 있냐 하는 그런 반체제적 시민사회론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모든 시민사회론의 내용은 저항과 공격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교과서를 하나 복사를 해왔는데, 혹시 뒤에 덧붙였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삼아 보여줬는데, 이게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성장이고, 또 오른쪽에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발전입니다. 이 시민사회의 성장이다 해놓고 한국은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되지 못했다 해놓고, 학생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 얘기해놓고 진보당 사건을 억눌렀다, 그래서 시민사회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오른쪽에 시민사회를 제대로 구현시킨, 성숙시킨 예로서 바로 서울대 학생회의 선언문, 4.19 투쟁,
그 다음에 광주 시민군의 걸기문과 광주 민주화 투쟁, 그 다음에 87년에 60 항쟁과 이한열 사건이나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저항과 투쟁, 반정부, 반체제적 내용을 담보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을 한국 사회의 시민사회의 발전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전 세계적 시민사회론과도 다르고 전통적 정치사상이나 이 근대적 사상체계론과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만 있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내지는 체제 혁명론적 시민사회론에 입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조차도 바로